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오늘 있었던 금리 인상 발표 요약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에서 금리를 0.5%를 인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금리 인상인데 시장에서는 약간 좋지 않게 반응을 하고 있죠. 발표하자마자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살짝 반등을 할랑말랑.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17,826달러. 여기가 CPI입니다. CPI 발표하고 크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주춤하다가 금리 인상 발표하기 바로 전에 큰 기대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하자마자 0.5% 발표하자마자 쭉 빠졌는데 0.5%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왜?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길래 한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0.5%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 5.1% 2023년 말까지 목표 금리가 5.1%다. 그동안 3.75에서 오늘 4.25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거의 1%를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너무 김칫국을 마셨나? 0.25 몇 번 하다가 멈출 줄 알았는데 5.1%라니 이거 시장이 약간 실망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자면 금리 인상 0.5% 이렇게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2023년 최종 금리는 5.1%. 이게 약간 실망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죠. 거기에서 얘기할 때 지금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중요하게 보는 게 CPI에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상품, 서비스, 그리고 하우징.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지금 이 상품은 많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와 이 하우징, 렌트비 이런 것들은 아직 꺾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후행성이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 관련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 관련이라든지 이 렌트비 이런 것들은 후행성으로 좀 나중에 영향을 받게 되죠.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면 그때 가서야 여러 가지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고 또 여러 제조업 회사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들도 중단이 되고 그리고 렌트비는 가장 늦게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제롬 파월도 2023년에는 서비스와 하우징 요 부분이 크게 영향을 받아서 하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꺾일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느 기자분이 고용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고용시장. 그랬더니 제롬 파월의 대답은 고용시장은 너무 탄탄하다. 탄탄. 왜냐하면 직장이 너무나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내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 한 명당 일자리가 현재 1.7개입니다. 2개였는데 1.7개로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나마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더 많이 내려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제조업 회사들과 서비스업 회사들이 망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고용시장도 밸런스가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업주 측에서도 직원들 월급을 그렇게까지 많이 주지 않아도 되니까 이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연준의 전략은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 돈을 못 쓰게 만들고 직장을 잃게 하고 회사들을 망하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심하게 이걸 죄다 보면 너무 많이 망가지면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연준에서는 2%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인플레이션. 여기에 맞춰서 모든 금리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2% 인플레이션을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냐? 예를 들어서 뭐 3%라든지 2.5%라도 좀 비현실적이죠. 2%까지 가겠다고 끝까지 고집하다가 지금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거 좀 너무 무리한 목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제롬 파월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무조건 2%다.
다른 가능성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2%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무조건 목표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롬 파월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3% 정도는 봐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 그래. 아유 다행이다. 이제 금방 금리 그만 올리겠네 하면서 소비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무조건 2% 여기를 못 박아 놓고 이것만 주장하다가는 모두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0.25%를 여러 번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2023년에는 인하는 없는 거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기자가 예를 들어서 최종 금리가 5.1% 거기까지 벌써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CPI도 낮게 나오고 그러면 금리 인하 없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없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일단 금리가 여기까지 도달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금방 내리겠네 하면 또 소비가 막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제롬 파월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경기 침체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내려온다면 인플레가 안 꺾인다면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제롬 파월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답은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앉으면 당연히 돈을 풀어서 살려내야 되죠. 그런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면 어떡하나?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텐데 그럼 이런 상황이 오면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대답을 못합니다. 제롬 파월이. 돈 찍어내서 살린다. 금리 내린다. 이런 소리 하면 또 사람들이 기대를 갖게 되고 소비를 너무 줄일 필요는 없네. 그래도 맛있는 거 사 먹자 조금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아예 못 사 먹게. 그냥 싹을 자른다. 이러한 의도로 그 말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인플레를 내리겠다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만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금리 인상은 0.5%, 그리고 2023년 최종 금리는 5.1%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 좀 불안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제롬 파월이 지난 두 번의 CPI 하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쭉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이런 금리 인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말은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고려할 걸로 보여집니다. 못을 박아놓은 건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1% 이 5.1%가 못 박아놓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바뀔 수가 있다. 지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발표된 자료인데 여기 5.1% 그렇지만 9월에는 4.6%를 예상했습니다. 2023년 말에 4.6%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오늘 바꾼 겁니다. 9월 달에 발표했을 때는 어땠을까? 9월 달에는 4.6%를 발표했는데 6월에는 3.8%였습니다. 이 3.8%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걸 오늘 또 올렸다. 그러면 6월 달에 발표할 때는 3.8%로 발표를 했지만 그 전에 3월에는 2.8%라고 그랬어요. 이때 2022년에는 1.9%로 마감을 할 것이다 라고 3월에 말했다가 이걸 3.4%로 크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거 그냥 매번 바뀌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맨날 헛다리를 짚는 건지 아니면 후행성 지표만을 바라보면서 그때그때 쫓아가는 건지. 그래서 이번에 이 5.1%도 다음번에 발표할 때는 요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새로운 게 발표될 때 5.1%에서 또 한참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핵심은 인플레가 어떻게 꺾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CPI가 1월 달에 또 발표되고 2월 달에 발표되고 3월 달에 발표되고 계속 발표가 될 텐데
지금처럼만 지난 2달처럼 그렇게 탁탁탁탁 내려간다면 충분히 금리 인하를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금리 발표는 시장이 원하는 내용을 말해주지 않아서 실망감이 좀 보이는 듯한 그런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지금의 이 고통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인지하고 지금은 힘든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다. 얼만큼 덜 힘들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